요즘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상당히 심각한 표정들이 많아요. 어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이제 엄청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는 이제 공문서가 짜집기 위조가 됐다. 이렇게 계속 떠들고 장외에서도 이제 검찰을 공개하고요. 검찰에서도 이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이제 또 장외에서 전쟁을 또 벌인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런 이제 그걸로 공직선거법 재판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법에 보면 처음에 이제 도시개발공사 골프 치러 갈 때 호주, 뉴질랜드 갈 때 처음에는 이제 이모 씨를 데리고 가려 하다가 나중에 이재명이가 김문기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모 씨를 가기로 했던 거 그 이재명이 결재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바뀌가 이제 김문기 씨를 데려가는 계획서 두 개를 이게 검찰이 둘 다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둘이 구별해가 제대로 질문한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공문서가 위조 왜 두 개를 갖다 짜집기 해가 뭐 바꾸느냐 말도 안 되는 이런 게 공방을 벌이면서 지금 이제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이재명 측하고요. 검찰하고 이제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선고가. 실제 이제 김문기 씨 몰랐다 이거는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국토부 협박도 이제 몇 명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법조에 가면 전쟁입니다. 저는 기자들이 매일 들어오면 꼭 재판 끝날 때나 수시로 이제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잘 물어보기 때문에 생생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독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재명이 보면 이번에 추미애가 국회의장에 떨어지니까 이것도 표정 봤죠. 이것도 이제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금 이제 잠 못 드는 밤이죠. 이재명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요즘 심각한 위기에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의 이번 주제를 이재명의 4대 리스크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크게 보면 이제 사법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로 나눌 수 있겠죠. 이재명의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로.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재판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검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추가 기소, 검찰 리스크와 재판 리스크.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정치 리스크는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이제 바로 추미애 의장 불발 이게 크고요. 그 여파로 이제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도 이게 어려워지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이재명의 리스크를 종합 정리해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정치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고 사법은 다시 이제 재판 리스크와 검찰 수사 리스크다. 그다음에 정치는 추미애 의장 불발 하고 이제 연임 문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4대 리스크를 했는데 처음에 사법 리스크 중에 수사 상황 이것도 이게 또 심각합니다. 지금 수사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이번에 수원지검장, 수원고검장이 다 바뀌었죠. 수원고검장이 권순정 강력하게 이화영 걸 취임식에서 비판했습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 이분은 이제 제가 검찰국장에서 이번에 갔죠. 근데 취임식에서 이화영이가 술판 해유한 걸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이제 이어서 취임식을 했죠. 이분도 결국 이재명 걸 이제 원칙과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겠다 이랬거든요. 이랬어요. 지금 날마다 거의 날마다죠. 민주당 의원들이 떼거리로 몰려가서 수원지검이 항의하고 특검을 하겠다 지금. 거기다가 도의원 출신 김광민 변호사는 계속 회유했다고 지금 회유했다 떠드는데 이게 먹힙니까? 지금 수원도 전쟁이에요. 민주당의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이재명의 변호인들하고 그다음에 검사들하고 지금 전쟁입니다. 수원에 언론에 다 보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지검장 김유철 이분이 공공수사부장하고 남부지검장 다음에 왔잖아요.
이분하고 근데 그 고검에 권순정 그것도 이게 고검이 다 관할 하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기소는 제가 보기에 기소는 100%인데 다만 이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이것이 문제로다. 제가 이랬잖아요. 기소만 돼도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치명타입니다. 어떻게 서울에 3번, 수원에 1번 재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4일 재판해버리면 이거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 줄줄이 선고되잖아요. 이화영 선고 6월 7일, 그 다음에 김성태 선고 7월 12일, 줄줄이 심각하죠. 아마 이제 이재명이 요즘 조만간에 수원에 한번 들어오세요. 조사받으러 한번 들어오세요. 법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며칠 뒤에 영장이나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기소나. 지금 잠이 안 올 겁니다. 수원지검에. 이게 바로 이제 그 첫째 리스크예요. 4대 리스크 중에 첫째 리스크가 이제 그 추가 구속, 그 다음에 추가 기소. 이 부분이 이재명한테는 심각한 지금 상황이다. 이번에 새로 간 수원지검장, 고검장이 칼을 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의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 중에 두 번째 그 재판 리스크.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 어제 있었던 그 선거법 재판 이야기를 했죠. 어제 막 격론이 벌어진 거예요. 공문서 위조 여부 가지고 그 김문기 씨 그 호주 갈 때 이거 출장 보고서 있잖아요. 이 2개 가지고 위조를 했냐 안 했냐 막 이렇게 벌어지는데 위조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선거법은 그 임박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소식이 기자들도 이제 이제는 못 건다. 왜냐하면 이게 2022년 9월 달에 왔거든요. 근데 이미 1년 7개월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준석이처럼 이번에 위반한 선거법도 곧 기소하면 재판해야 되는데 2022년에 기소한 거 재판하면 부끄럽잖아요. 판사도. 부끄럽잖아요. 지금 이게 이번 22대 국회의원 얼마 전에 총선 이거 재판 시작하는데 이재명이는 이게 2년 전에 한참 이게 대선 전에 대선 때잖아요. 한참 전에 이걸 지금 재판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왜 그 재판부가 선거법 전담재판부예요.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러면 이재명이 재판하고 이준석이 재판하고 같이 하면 부끄럽잖아요. 이준석이도 곧 기소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도 이번에 3명이나 바뀌고 하니 빨리 끝내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직선거법 재판이 선고 임박하면 이게 난리 나거든요. 100만 원 넣으면 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정교사도 이제 끝내야죠. 뭐 위정교사도 이 정인 채택이 5월 달에 결론 나거든요. 5월 달에 이제 이번 달에 정인이 어떻게 될지 딱 몇 명 필요는 검찰 정인이 없어요. 둘이밖에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신문. 그럼 이제 변호인 정인은 좀 쓸데없는 KBS 직원들밖에 없어요. 관계없는. 그럼 뭐 이게 거의 뭐 한 두세 번 하면 끝나요. 아마 근데 이것도 임박했다. 요것도 이게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만 놓으면 배지 다 달아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심각하죠. 왜? 이거는 뭐 명백하니까. 위정 교사에게 명백하니까 녹취록에 이재명 목소리, 이재명이가 이게 그 너무 방심했던 것 같아. 자기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위정해달라.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지금 재판이 크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이제 그 검찰 수사 리스크와 그 다음에 그 재판 2개, 재판 리스크. 이게 두 번째 리스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4대 리스크 중에 세 번째는 이제 정치 리스크가 2개 있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그 추미애. 야, 이것도 큽니다. 추미애가 의장 안 되니까 이제 개딸들이 막 지금 난립니다. 야, 우리가 수박당이냐? 수박을 색출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요. 나 탈당해가지고 조국 땅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나서가지고 이제 정청래가 나서가지고 수습한다고 지금 난립니다. 정청래가 이제 그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다음에 그 이재명이 안 놓으면 이제 1순위가 정청래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당이 막 수박도 제2의 수박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고 있죠.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난감하죠. 자기는 박찬대 시켜가지고 조정식, 정성호 다 사퇴시키면 보나 안 보나 추미애가 되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우원식이가 또 대본이 뭐 이재명으로서도 이게 뭐 황당무계한 자기도 이게 놀랐겠죠. 그 표정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재명이가 뭐 일당 독재 일극 체제 해도 초선들 몇 명은 그럴지 몰라도 또 이제 그 중진들 중에는 이재명이라는 게 그 샤이 이재명이랍니다. 우리 샤이 보수처럼 겉으로는 노골적으로 반기를 안 들어도 그 실제 아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샤이 이재명 이런 이제 그 청이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위기입니다. 왜? 또 체포동의안, 구속동의안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누굴 믿을 수 있냐? 만약에 구속동의안이 왔는데 표결했는데 이번에 우원식 추미애처럼 또 구속동의안이 통과되면 이제 어떡하느냐 말이야. 이런 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재명이가 극소수파였거든요. 정동영. 그리고 이게 운동권하고도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공천해가지고 뭐 몇 명은 이제 자기 사람을 심었죠. 더민주혁신회의라고 혁신회의. 자기 사람에게 몇 명 심었는데 그게 또 다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그 고민이고 지금 이제 추미애 그 의장 불발 사태가 민주당을 다시 완전히 소용돌이로 당을 다시 수박 논쟁 두동강 내는 이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크게 그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리스크예요. 정치 리스크 중에 첫째, 이게 세 번째 리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의 네 번째, 제가 4대 리스크를 했잖아요. 정치 리스크 중에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연임의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로 중진 중에 유인태라고 있잖아요. 유인태. 이분은 이제 진짜 대단한 분인데 쓴소리 잘하죠. 이런 분이 진짜 쓴소리 잘하는 거예요. 이재명 이제 그 연임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남양주에 가장 반법치의 가장 원흉 김용민, 남양주의 김용민까지도 연임하면 분위기 안 좋다, 연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가 개딸들한테 엄청나게 린치를 당했잖아요. 지금요 전 국민적으로 조사하면 압도적으로 이제 연임을 반대하는 게 많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개딸들은 연임을 바라겠지만 그러나 이게 중도나 전 국민을 볼 때는 연임이 말이 되냐? 그때 김대중이는 대통령이 총재를 겸직할 때 연임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죠. 그 이후에 연임의 역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연임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불꽃처럼 피어오른단 말이에요. 불꽃처럼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재명으로서는 난감하죠. 연임 안 하려니까 또 이게 방탄을 해야 되는데 당대표라 해야지 이게 방탄이 되잖아요. 연임 안 하고 이제 그냥 평국회의원이면 뭐 구속하는 게 검찰이 부담이 거의 없죠. 따라서 이제 그 연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론은 안 좋게 돌아가고 또 이게 이번에 추미애 때 보니까 반대파도 많은데 참 이게 그 요즘 고민 덩어리일 겁니다. 뭐 자기는 처음에 병원에서 연임을 싹싹 부추겼잖아요. 장경태하고 정청래 이용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연임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몇 달 남았다고 이게 태연한 척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속마음에는 야 내가 이게 연임 안 하면 이게 당이 어떻게 되나? 무엇보다요 연임 안 하면 이게 대안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이게 조금 합리적이고 이게 대안이 되는 사람 다 잘라버렸잖아요. 이번에 비명 행사 다 잘라버렸잖아요. 결국 연임 안 하면 이게 유일한 대안은 두 명밖에 없대요. 첫째 1위가 정청래입니다. 이재명이 연임 안 하면 정청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추미애래요. 또 추미애가 당대표는 또 할 수는 있죠. 저번에 했으니까 연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합리적 대안이 없다는 거죠. 이재명이가 연임 안 하면 그 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정청래가 가져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이. 이런 게 고민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은 뭐 정말 잠이 안 올 겁니다. 지금 심각한 게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검찰은 계속 그 추가 기소와 영장으로 목을 재오고 사법부는 빨리 이제 재판 선고를 통해서 목을 재오고 그런데 당내 사정도 이번에 추미애 국회의장 표결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잠재적으로 반명이 많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임기는 이제 다 끝나가는데 연임하려고 해도 또 반대 여론은
엄청나게 높고 이런 데 그 고민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겁니다. 이런 기회일수록요, 우리는요, 계속 조여붙이야 돼요. 밀어붙여야 돼요. 이재명이가 지금 사면초가 4대 리스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세게 포위해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도가내든 지죠 뭐. 반드시 이번에 확실하게 이재명을 척결해야 됩니다. 검찰은 원칙대로 이재명을 영장을 치고 기소하고, 그 다음에 판사는 원칙대로 이재명이 위정교사 다 집행유예나 벌금 100만 원을 때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방송에서 계속 연임이 웬 말이냐, 독재가 이게 웬 말이냐,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이렇게 이재명을 포위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 이재명이가 우리 사회에 끼친, 우리 국가에 끼친 해악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한번 보십시오. 자기 방탄을 위해서 벌인 일들 보십시오. 심각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재명이만 처리하면요, 민주당은 모래알처럼 이게 그냥 와르르 모래 위에 쌓은 모래성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번에 억지로 비명 행사시키고 친명 횡재를 통해서 일당을 구축했지만 그러기에 모래 위에 쌓은 이런 성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하나만 처리하면 민주당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면서 이재명을 이렇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저는 뭐 당당하게 유튜브뿐만 아니라 일반 KBS 라디오 뭐 종편까지 나가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가 강공을 세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 사면초가에 빠진 이재명을 정리해야만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국하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부터 앞장서서 반드시 이재명에게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